안녕하세요, 소품생활입니다. 오늘은 좋은 건 웬만하면 다 넣은 게이밍 노트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에이서에서 컨텐츠 간섭 없이 무상 대여받은 노트북인데 테스트하다 보니까 특이하게도 유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가격도 5월달 빅스에 129만원대로 나와서 가성비까지 괜찮았던 제품이고요. 우선 말씀드릴 거는 제품 무상 대여받은 거 외에는 금전적 지원은 없었고 순수하게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점을 리뷰하며 단점도 나열할 거라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단점이나 아쉬운 점도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품 스펙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인텔 12세대 i7-12700H 2560x 1440QHD 해상도에 DCI P3 100% 색 재현율을 나타내고 300니트 액정에 165Hz 주사율을 갖고 있고요. DDR4 16GB 듀얼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고 PCI 4.0 NVMe SSD 512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RTX 3060은 TGP 140W에 논 옵티머스를 지원하고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HDMI가 2.1입니다. 썬더볼트 4도 들어가 있고요.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도 가능하고요. USB 3.2 A 단자도 3개가 있고요. 램 포트도 있습니다. 내구역이 나눠져서 RGB 키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유리막 코팅급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텔 12세대 i7-12700H 16코어 20스레드 고성능 CPU가 탑재되어 있고 벤치 테스트 결과를 볼 건데 발열도 잘 잡혀서 최고 성능이 나왔습니다. 10분 동안 CPU 과부하를 충분히 주는 시내23 싱글 점수는 1806점이 나왔으며 그래프로 보면 11세대 고전력 i9 11900H보다도 220점가량 아득히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CPU 온도는 82도, 전력은 31W, 4.5GHz 클럭을 유지하며 스로틀링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발열 관리가 잘 되니까 성능도 최대로 뽑는 모습입니다. 다시 그래프를 보면 MSI M16-12700H는 동일한 CPU에서 57W 사용해 1809점, 23W에서는 1457점이 나와서 전력 소모 발열에서 니트로5 노트북이 우위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시내23 멀티 점수는 15398점이 나왔으며 그래프로 보면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이 없어서 최고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CPU를 가진 M16이나 어로스 XE보다도 상당히 높은 멀티 성능을 보이는데요. 멀티 성능이 높을수록 다중 레이어, 고사양 영상 편집과 인코딩 시 상당히 쾌적한 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CPU 온도는 계속 91도를 유지하였고 전력은 초반 104W에서 그 뒤 하락 없는 73W를 줄곧 유지하였습니다. CPU 클럭도 초반 3.4GHz로 시작해서 줄곧 2.9GHz를 유지하였고 발열 성능이 좋다 보니 고성능 유지가 꽤 되는 걸로 보입니다. 액정은 2560x 1440 QHD 해상도를 지원하고요. DCI P3 100%로 색 재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300니트 밝기에 165Hz 주사율로 게이밍 노트북 액정으로는 상당히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액정 모델명은 N156KMNI GNA인데 패널룩 사이트 조회하여 스펙을 확인하니 똑같이 QHD 300니트, DCI P3 100%, 165Hz 주사율, 1000대1 명암비를 보이는 아주 좋은 액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DDR4 16GB 듀얼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DDR5 탑재된 엘더레이크 제품보다 CPU, GPU 성능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DDR5 메모리가 비싸고 발열도 심한 건 사실이고요. DDR4도 가성비 괜찮은 구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길만한 부분인데 PCI 4.0을 지원하며 NVMe SSD 512G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발열 처리가 좋아서인지 크리스탈마크 테스트에서 그램은 PCI 4.0 SSD 온도가 최대 68도, 컨트롤러 온도는 최대 85도까지 올라갔었는데 니트로5 PCI 4.0은 최대 60도까지 온도가 나왔었습니다. 컨트롤러 온도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80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읽기 속도는 6531MB/s, 아주 좋았지만 쓰기 속도는 1204MB/s로 상당히 아쉬운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RTX 3060 외장 그래픽은 TGP 140W에 논 옵티머스까지 지원되어서 그래픽 최고 성능 점수도 꽤 높게 나왔습니다. 논 옵티머스 적용은 니트로 센서 설정에서 별개 GPU만 해당 체크하고
재부팅하면 고성능 외장 그래픽만으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게임 성능은 제대로 나오겠지만 전력 소모도 높아지고요. 웹서핑, 문서 작업 등을 할 때에는 내장 그래픽 기능을 켜는 옵티머스 기능으로 사용하시는 게 전성비가 좋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보면 옵티머스에서도 2307점인데 논 옵티머스에선 22297점이며 확실히 논 옵티머스에서 외장 그래픽만 사용할 때 내장 그래픽 간섭이 없어서 성능이 더 잘 나옵니다. 다른 노트북들과 비교해봐도 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고요. 타임스파이 점수도 논옵이 8652점으로 옵티머스 7770점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리전 5 프로 3060과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엘든링은 높은 옵션에서 55에서 60프레임을 뽑아주었고 CPU 온도 82도, 42W 사용해 GPU 온도 75도, 90W대로 발열 성능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롤은 매우 높은 옵션에서 최대 FPS 제한이 풀려서 320에서 384까지 프레임이 나왔고 CPU 온도 84도, 45W 사용해 GPU 온도 63도, 35.3W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롤이 참 이상한 게임인 게 노트북 성능이 차고 넘쳐도 그래픽 자원을 다 사용 안 하고 전력 사용도 적으면서 니트로 5에서는 높은 프레임이 나오기도 합니다.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인터넷 속도도 안정적으로 잘 뽑아줍니다. 게다가 램 포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DMI 2.1 포트는 최대 대역폭을 48GBps로 향상시켰으며 10K 해상도에서 최대 120Hz 주사율까지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생각해서 최고 사양을 넣어준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C단자가 있는데 PD 충전과 디스플레이 출력이 가능하고 4K 120Hz까지 지원을 합니다. PD 충전을 해보았는데 녹화 중에는 18W로 충전되었고 녹화를 하지 않으면 22W 정도로 충전이 되었습니다. 100W 충전기, 65W 충전기 사용해봤지만 100W 충전기에서만 작동이 되었고 PD 충전 기능은 효율이 좋지 않았는데 다른 PD 충전기로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썬더볼트 C단자로 삼성 T5 외장하드 속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읽기 566, 쓰기 437로 최고 속도로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C단자 멀티허브를 물리면 영상 출력과 데이터 전송 등 다양하게 확장 가능한 수준의 좋은 성능입니다. C단자 멀티허브를 구매하실 때는 외부 디스플레이 출력이 몇 헤르츠까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멀티허브마다 오히려 너프돼서 디스플레이 출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USB 3.2A 단자로 동일한 삼성 T5 외장하드 속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읽기 463, 쓰기 454로 썬더볼트보단 읽기 속도가 낮지만 그래도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USB 3.2A 단자는 3개로 제 기준 단자 구성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좌측에 USB 3.2 단자 A 1개와 램포트가 있고 우측에 USB-A 3.2 단자 2개가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전원잭과 HDMI 2.1 1개, 썬더볼트 4 C 단자 1개가 있고요. 엘든링 돌렸을 때 소음도는 약 52dB로 적당한 게이밍 노트북 소음입니다. 쇳소리나 고주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고 WSAD 부근은 31도에서 33도로 낮은 온도였고 손에 닿는 느낌도 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전체적으로 발열 관리가 잘 돼서 뜨거운 부분은 없어서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이번에 발열 관리도 꽤 신경 쓴 걸로 보입니다. 소리도 들어봐야겠죠? 소리는 쏘쏘한 느낌입니다. 아주 좋다고도 할 수 없고 안 좋다고도 할 수 없는 평범한 느낌인데 저는 게임할 때는 이어폰 꽂고 소리를 즐기면서 하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가끔 노트북 스피커로 사운드 감상할 때도 있는데 개인적 1위는 돌비 애트모스 지원되는 리전 5 프로 스피커였고 2위는 렘브란트 스트릭스 사운드 증강 기능을 켠 상태입니다. 키보드의 RGB는 내구역의 색을 각각 지정할 수 있고 동적 웨이브 효과를 주어 파도 치듯이 색감이 바뀌는 모습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효과입니다. 키 반발력도 괜찮고 제 개인적으로는 키감은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매끄러운 재질이라 매트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질감이 들 수 있고요. 터치패드는 유리막 코팅이 된 듯한 매끈매끈한 느낌인데 그램의 터치패드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비비면 소리가 나는데 그램 터치패드는 비빌 때 너무 잘 미끄러져서 소리가 거의 안 나거든요. 배터리는 최대 밝기 절전 모드로 유튜브 FHD 2시간 10분 정도 재생이 가능했는데 많이 아쉬운 시간이었고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어댑터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썬더볼트 충전율은 너무 낮아서 효용성이 많이 낮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엘더레크 니트로 5는 유저들이 원하는 90% 정도는 집어넣은 느낌입니다. 원하는 것은 다 넣어줄게.
하지만 한두 개는 빼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 몇 개 뺀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액정과 고성능 CPU, GPU, 발열 성능, 편의 사양으로 썬더볼트, HDMI, 램 포트 등등 정말 부족함 없는 구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격도 빅세에는 129만원까지 나갔었고 지금은 하이마트에 136만원 정도 합니다. i7-12700H의 RTX 3060 구성으로는 극강의 가성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